지압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적쌤입니다. 이 지압기 참 뭉친 근육 푸는데 너무너무 좋지만 뭉친 근육을 풀어야지 통증도 없는데 계속해서 지압기만 붙들고 너무 심할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지압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안내할 테니까 제압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근력 운동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글을 썼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근력 운동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카페 모든 것 8가지 중에 운동이 나옵니다. 제압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지압만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근력 운동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해야 근육이 약해지지 않고 강화되는데 지압만 하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디 카페 모든 것 8가지 글에 나온 것을 균형 있게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근력 운동, 가장 좋은 근력 운동 글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근육을 키우기만 하면 좋은 건가요? 근력 운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없이 무작정 근육을 키우면 오히려 건강이 훨씬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하는 건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윗몸 일으키기는 복근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 헬스장에 가면 열심히 시키죠. 그런데 이 운동은 복근을 멋지게 만드는 데 탁월한 운동이지만 허리가 아프고 뱃속이 많이 굳은 분들은 절대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새우 자세로 꾸부정하게 운동하면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210%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인 추간판이 조금이라도 뒤로 밀려난 분이 이 운동을 하면 추간판이 더 뒤로 밀려납니다. 이런 자세로 인해 디스크가 터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등과 허리가 S자가 되도록 만드는 운동이 아닌 꾸부정하게 만드는 운동이므로 이런 운동 절대 하지 마세요. 위와 같은 복근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허리부터 목까지 근육이 더 경직되고 뻣뻣해지고 긴장돼요. 허리가 아픈 분들은 통증이 더 심화되고 등이 결린 분들은 더 결리게 되며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뻐근함과 통증이 더 심화됩니다. 뱃속이 많이 굳은 분들이 등과 허리가 꾸부정한 자세로 아래와 같이 심하게 복근 운동을 하면 허리 속, 다시 말해 뱃속에 있는 모든 근육들과 등 속에 폐와 심장이 연결된 모든 근육들이 긴장되고 굳어집니다. 배제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격렬한 운동을 장시간 또 장기간 하는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오래 못 살고 단명하게 됩니다. 너무 격렬하게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살펴보십시오. 빨리 돌아가십니다. 특히 횡격막 아래 뱃속 근육들이 긴장되어 더 조이게 되면 심장이나 폐까지 연결된 근육들이 긴장되어 조이게 되므로 가슴 속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게 되고 숨을 편히 쉬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뱃속이 많이 굳은 분들 윗몸 일으키기 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육이 부드러운 젊은 사람들은 이 운동을 하면 단지 뻐근함만 느낄 뿐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별다른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근 운동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국 군대에서는 윗몸 일으키기를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금지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럼 복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아래처럼 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위 사진에 등과 허리를 보세요. 자연스러운 C자 곡선으로 완만하게 들어간 것이 보이시죠? 목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목이 꾸부정하지 않고 C자 목의 형태로 발달하게 됩니다. 또 아래와 같은 운동도 조금씩만 하면
좋습니다. 허리 봐보십시오. 허리가 S자로 들어갔죠. 목도 이렇게 하면 C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운동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하면요. 목이 C자로 됩니다. 그 다음에 등 아래가 활처럼 완경사로 들어가게 돼서 척추에 S자 곡선을 만드는 운동으로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만 해야지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장시간 하면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 복근 운동을 강화하면, 복근을 강화하면 목은 C자 형태로, 등 중간에서 아래로는 완만하게 들어간 C자 형태가 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S자 형태로 속근육과 겉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목은 C자 형태가 되게, 체형은 전체적으로 S자 형태가 되게 하는 운동을 해야지 목이 구부러지게 하거나 등과 허리를 새우처럼 구부러지게 하는 운동을 하면 치명적입니다.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는 다리 근육을 키운다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포진이 대상 포진이 있는 분들, 아래 자세처럼 등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자전거 타는 운동은 어떤가요? 대상 포진이 있는 분들, 장시간 이렇게 꾸부정하게 자전거를 타면요. 이런 자세로 2시간, 4시간, 8시간 이상 타면 잠시 땀이 흘러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운동할 동안에만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리고 살도 빠질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위와 같이 꾸부정한 자세로 자전거를 오래 타면 탈수록 등과 허리가 더 경직되고 굳어져 버립니다. 어깨도 더 뻐근해지고 더 굳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이 대상포진이 있는 분들이 이런 자세로 오랜 시간 매일 자전거를 타면 등과 허리가 더 굳어져서 대상포진이 더 심각하게 퍼집니다. 2-3시간 운동할 때는 혈액순환이 그런대로 됐는데 운동 후 나머지 22시간 동안에는 등과 허리, 어깨, 목 등이 더 뻐근해지고 굳어져서 피부 표면에 혈액순환과 공급이 더 안 되게 되므로 피부병이 더 심해지고 건강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요, 나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몸이 더 나빠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작정 운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근육이 굳어지게 만드는 운동을 하면서도 운동을 해서 땀을 빼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올바른 자전거 타기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등 아래쪽이 활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목도 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리를 쭉쭉 뻗어야 됩니다. 등 상부는 완만하게 굽어지고 등 중간부터 아래로는 완만하게 들어간 자세, 즉 S자 자세. 그리고 목도 어느 정도 C자 형태가 되는 자세입니다. 꾸부정하게 숙이면 안 됩니다. 네, 이 여성분처럼 이렇게 해야 목이 C자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목에서 허리 아래까지 S자 형태가 되게 걸려 운동을 해야 목, 등, 허리의 긴장이 그나마 최소화됩니다. 그나마 최소화된다고 했지 근육의 긴장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근육이 긴장되고 굳어진다고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페달을 밟을 때 무릎도 구부리지 말고 쭉쭉 최대한 펴면서 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릎을 구부리면서 무릎에 장시간 힘을 가하면 무릎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무릎의 근육이 굳어버려요. 그렇다고 자전거 타기가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뻐근해서 통증이 발생할 정도로 근력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대부분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하죠. 누워서 자전거 타는 여기 아래 운동은 어떤가요? 이 운동 오래 하면 빨리 돌아가십니다. 이런 요가 오랫동안 하면 목 뒤쪽이 역시자목으로 돼가지고 단명하게 됩니다. 허리 심할 정도로 굳어버립니다. 뭘 모르고 이런 운동을 하고 계셔요. 이와 같은 자세를 장시간 하게 되면 등과 허리가 굽어지게 만들고 목이 굽어지게 되어 일자목에서 역시자목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개를 구부린 채 누워서 자전거를 오래 타거나 누워서 고개를 굽어지게 만드는 요가 자세,
누워서 역시자 형태로 베개를 베고 TV나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일자목에서 역시자목으로 더 빠르게 진행하므로 당연히 이런 분들은 목 디스크가 다른 분에 비해서 가장 빨리 오고요. 목이 너무 심하게 굳게 되므로 뇌로 전달되는 혈류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멋모르고 목이 이렇게 굽어지고 등과 허리가 굽어지게 만드는 이런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오래 살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단명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말하기를 목이 굽어진 분들, 다시 말해서 역시자 목이 심하게 된 분들은 하나같이 단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거나 누워있을 때 목이 굽어지게 하는 자세, 그런 분들 많죠. 젊은 분들. 베개, 뒤통수에 대고 목이 역시자로 굽어지게 하는 이런 자세, 역시자 형태가 되는 이 자세로 절대로 자면 안 됩니다. 요가할 때도 목과 등, 허리가 굽어지게 하는 아래의 자세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요가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운동을 시키는 분들은 이런 운동을 시키는 요가 학원 다니지 마세요. 무작정 운동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요가를 하더라도 S자 척추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해야지 등이 굽어지거나 목이 굽어지게 만드는 요가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나쁜 자세들이 1년, 10년, 20년 쌓여서 남들보다 가장 빨리 목 통증과 목 디스크가 오게 됩니다. 이제는 수영을 살펴볼까요? 이런 수영, 이런 자세로 수영을 매일 할수록 목이 C자 형태로 발달하게 되어 목 디스크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이 수영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디스크 튀어나온 곳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C자 구조로 수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등 중간부터 아래로 완만하게 들어가는 C자 형태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의 염려가 없고 허리 디스크에 노출될 염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라고 하죠. 더군다나 아래와 같이 운동을 하면 어깨 근육과 견갑골 근육이 커지는데 근육이 굳지 않은 상태로 커집니다. 그렇다고 수영 선수처럼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사진과 같이 오른손을 앞으로 최대한 내밀면 손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견갑골 전체, 심지어 허리 근육까지 앞으로 나가면서 근육이 최대한 늘어납니다. 반대 방향으로 오른손을 물과 함께 뒤로 젖히면 오른쪽 팔과 어깨 등 전체 근육이 수축되면서 긴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근육이 늘어나고 또한 반대로 수축되는 운동을 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육이 늘어나고 수축되는 운동, 늘어났다가 수축됐다가 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 굳지 않은 상태로 근육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육이 전혀 굳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근육이 긴장되지 않고 굳지 않는 운동은 없습니다. 절에 조금 오래 걷기만 해도 발이 뻐근하고 발목도 뻐근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운동 후에 스트레칭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항상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다 보면 굳은 어깨 근육이 움직이면서 늘어나니까 어깨 통증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발달한 근육은 속까지 부드럽습니다. 힘을 빼면 근육이 말랑말랑하고 힘을 주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근육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력 운동을 해야지 힘을 뺐는데도 근육이 단단하다면 이것은 근력 운동을 대단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단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면 온 몸의 혈관들이 압박을 받아 혈관이 좁아지므로 손과 발까지 차갑게 됩니다.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헬스장에서 분명히 근육이 커졌는데 온몸이 차갑게 돼요. 근력 운동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근력을 키우다가 도리어 병을 키우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에 노폐물이 더 쌓이게 되고 피부질환이 더 심화되고 염증이 더 심화됩니다. 똑같은 수영을 해도 아래와 같이 너무 심하게 근력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 없겠죠. 수영 선수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이 어깨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도리어 통증이
더 심하게 됩니다. 아래 사진의 어깨와 견갑골 근육을 보세요. 네, 이렇게까지 한번 들었겠죠. 이런 식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은 수영 선수만 젊었을 때 잠깐 하는 것이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요. 우리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지 운동 선수가 되려고 운동하거나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 근력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선수처럼 근육을 키우는 것은 이 카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하여튼 수영은 최고의 전신 운동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해맑게 이런 운동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 목 통증을 줄이고 허리 통증을 줄이고 어깨 통증을 줄이면서 동시에 목에서 허리 아래까지 S자 형태로 속근육과 겉근육을 발달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중년 이상인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가슴을 최대한 펴고 빠르게 걷는 운동과 수영을 많이 하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무릎과 발목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무릎과 발목의 경직을 풀어주는 수영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단 차가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에서 수영해야 합니다. 어깨와 가슴 근육을 키우는 철봉 운동은 어떤가요? 이런 운동. 팔굽혀 펴기의 운동과 비슷한데요. 이런 운동도 적당히 조금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철봉 운동은 팔굽혀 펴기 운동보다 훨씬 좋습니다. 턱걸이 운동은 상체 근육을 키우는데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무작정 하면 안 됩니다. 그림처럼 힘을 주면서 올라가면 근육에 힘이 가해지고 긴장되면서 근육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아래처럼 쭉 매달리게 되면요. 손을 최대한 펴서 근육을 최대한 늘려 이렇게 이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요. 근육을 최대한 늘리면 어깨 근육이 늘어나면서 어깨 통증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근육을 최대한 늘리고 줄이는 것을 반복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육을 늘렸다가 수축되게 했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것을 반복하면 근육이 굳지 않는 상태에서 근육만 커집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계속 가하면 이렇게요. 계속 이렇게 가하게 되면 근육이 커지면서 동시에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덤벨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되고 적당한 것을 들되 한쪽으로 굽히는 근력 운동만 미련하게 계속하게 되면 근육은 분명 커집니다. 근육은 커지는데 근육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굽혀서 힘을 가해줬다면 팔을 쭉 펴서요. 근육을 최대한 늘려줘야 합니다.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천천히 번갈아가며 하지 않은 모든 운동, 다시 말해 한쪽으로만 힘을 너무 세게 가하는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지 최상의 운동은 아닙니다. 어깨 통증 있는 분들, 중년 이상인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덤벨 운동 하지 마세요. 이 카페에서 팔굽혀 펴기나 덤벨 운동, 철봉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운동은 근력을 키울지는 모르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불필요한 운동입니다. 네. 팔뚝만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수영을 많이 하고요. 조금이라도 젊다면 빨리 걷기와 조금 뛰기를 적당히 하세요. 잘못된 자세로 근력 운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지압만 과도하게 하지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글을 올립니다. 특히 허리가 S자로 들어가게 하는 근력 운동, 지압하시는 분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허리가 S자로 들어가게 하는 근력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도 없는데 허리 지압만 매일 너무 많이 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새우처럼 꾸부정하게 숙이고 한쪽으로 물건을 드는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척추가 대단히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한쪽으로만 드는 일을 하면서 지압을 하면 통증은 없어질지 몰라도 척추가 더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물건을 한쪽으로 계속 들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운동도 테니스나 골프, 탁구 등 한쪽으로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운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압과 마찬가지로 자세를 S자로 만들어주는 아래와 같은 운동은 좋지만요, 너무 오래 과도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고,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목에서 허리 아래까지 S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한쪽으로만 계속 힘을 가하는 근력 운동이라 너무 많이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조금만 하면 좋습니다. 지압도 몸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정말 맞습니다. 가장 좋은 근력 운동은 등을 구부리지 않고 가슴을 쭉 펴면서 약간 숨이 차고 땀을 적당히 흘리면서 전신을 움직여가며, 팔 앞뒤로 뒤로 이렇게 전신을 움직여가며 근육을 강화하는 빠르게 걷기 운동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중간중간에 약간 숨이 많이 찰 정도로 가슴을 쭉 펴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뛰어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빨리 뛰어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혈류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최고의 좋은 운동이자 최고의 전신 근력 운동이고,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척추가 틀어지지 않게 만드는 바로 최고의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운동이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빠르게 걷는 운동이요,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심지어 병을 치료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빠르게 걷기든 수영이든 근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했다면 운동 직후 스트레칭을 해주고요, 집에 돌아와서 잠자기 전에 지압하는 것을 통해 뭉친 근육을, 경직된 근육, 조금 뻐근한 이 근육,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근력 운동은 특정 부위만이 아닌 전신의 근육을 움직여주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군살도 빠지면서 근육이 강화됩니다. 특정 부분의 근육을 크게 만들기 위해 고통을 참아가며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저는 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보디빌더처럼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것을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뛰기를 하세요. 건강에 최고입니다. 보폭을 크게 하면서 빠르게 걷고 손을 앞뒤로 힘차게 뻗는 걷기 운동은 확실히 근육을 강화시키는 전신 운동입니다. 저는 온 몸을 움직이면서 자동적으로 근력이 강화되는 빠르게 걷기 운동,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조금 나는 사람을 살리는 운동, 그리고 걷기 중간중간에 숨이 가쁘게 조금이라도 뛰는 운동을 모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철봉 운동, 덤벨 운동해서 특정 부위의 근육만 키우는 운동은 이 카페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쓴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가지고 다리 근육만 키운다든지, 등 쪽이나 어깨만 키운다든지, 엉덩이만 키운다든지 하는 특정 부위 근력 운동은 말이 근력 운동이지 통증과 고통을 참아가며 하는 운동이 많더군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요, 심지어 어떤 분 보니까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심하고 격렬하게 근육에 힘을 가하고 있는데요, 막 소리 막 비명 지르면서 참더라고요. 저는 이런 종류의 근력 운동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든 적당히 적절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카페에 오신 모든 분들은 가장 좋은 전신 근력 운동인 빠르게 걷기 운동과 수영 같은 운동을 해서 전신의 근육을 균형 있게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